한국에서의 생활기를 담은 일본인 여성 블로거가 최근에 한국을 떠나게 되어 이제는 글을 작성할 수 없다며 작별 인사를 남겼는데요. 한국 생활의 이모저모를 일본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단편의 글을 작성했고, 야후재팬 누구나 공유하는 일기장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로그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리츠코라고 합니다. 2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식 집의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이곳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제는 회사 인턴 생활을 마치고 곧 일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2년 전 대학 졸업 시기에 맞춰 취업을 위해 일본의 부품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인턴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스펙이 아니었던 저는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그 회사의 고스펙이 아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역시나 한 가지 조건이 아쉬웠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턴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그것도 한국의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해야 하죠. 사실 서울권 인턴 같은 경우 일본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턴 채용이어도 나름대로 지원자가 많고 고스펙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대부분 고스펙자들이 합격을 하는데, 역시나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난 것이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 역시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애초에 한국에서 살아본다는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합격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정말 한국으로 가는 인턴인데 괜찮겠냐는 전화가 왔을 때 네, 당연히 가야죠 라며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던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서 한국으로 가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서울권으로 취업에 성공한 히카리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가 내심 부럽긴 했지만 그 친구는 한국어도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대학교 졸업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회사 주소와 기숙사 주소를 받아들고 구글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의왕이라는 지역에서 서울까지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도쿄 중심부에서 도쿄 외곽보다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기피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회사 근처에는 별다른 인프라 시설이 없었고 기숙사는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평범한 맨션이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맨션이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라고 합니다.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한국의 아파트는 방 3개짜리의 넓은 거실이 있는 지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였는데요. 아마 60제곱미터 정도 되는 넓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회사 직원들 3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정직원인 한국 사람 2명 대선배님과 제가 여기서 같이 살게 되었죠. 이 정도면 일본의 비싼 맨션들보다 더 넓은 면적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아파트가 도쿄의 맨션보다 집값이 더 비싸다는 것이죠. 1.2억엔 정도 하는 가격이더군요. 바다가 보이는 60제곱미터짜리 신축 일본 맨션이 약 1억엔 정도 하니까 한국 아파트가 더 비싼 게 맞는 것 같더군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단지를 이루어서 10개동 정도가 같은 아파트 단지로 묶이고 이 아파트 외곽에는 전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출입해야 하는데 그 문들마다 차단기와 경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문이나 후문으로 걸어서 들어오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각 아파트 입구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특정 세대를 호출해서 그 집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한국도 도둑이나 강도가 없는 아주 치안이 좋은 나라이긴 해도 이렇게나 대비가 되어 있으니 아파트에서는 도둑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안전한 생활 환경에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아파트 주민이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카페, 식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로 묵었던 아파트는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서 식당까지는 없었지만 더 큰 아파트 단지에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조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헬스장에 가거나 카페에 가면 모든 게 다 돈이 드는 일들이고 가격도 비싼데 반해서 여기 한국은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번 정도 무료이고 시설도 여자들이 운동하기에는 충분한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카페는 굉장히 저렴하고 전문 바리스타도 있어서 커피 맛도 일반 카페보다 떨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2번 지나면서 저는 아파트의 보온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집은 난방이 잘 안 되어서 겨울이면 옷을 껴입고 생활해야 하고 추운 게 일상인 생활을 했던 것에 반해 아파트는 난방을 조금만 해도 집이 춥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추운 한국의 겨울도 집안에서라면 너무나 따뜻하고 아늑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로 간 히카리라는 친구와 자주 주말에 만나곤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서울 구경을 하느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카페에 가서 돈을 쓰고 산책을 하더라도 차가 많은 도심권을 산책하거나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찾아가서 산책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친구가 제가 사는 의왕에 와서 아파트 내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을 산책하고 그리고 여기 현지 한국 사람들의 생활하는 패턴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친구도 제가 사는 의왕을 더 부러워하고 있죠. 당연히 처음에 서울의 화려한 모습이나 다양한 인프라가 주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몇 달 지나면 일상이 되어서 지루해지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리고 히카리는 따로 회사에서 기숙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월세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죠. 저는 관리비와 기숙사비만 같이 살고 있는 3명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약 1만 엔 정도만 내고 있죠. 히카리가 살고 있는 원룸에도 몇 번 가봤는데 좁은 건 둘째치고 월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문제가 아파트보다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산다는 아파트는 크기도 크고 혼자 생활하며 지내기에는 비용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혼자 서울에 근무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환경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일본에서의 생활도 통틀어 지금이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 같다고 할까요? 아파트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아파트 안에 작은 상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본처럼 모든 것을 다 파는 대형 편의점과 미용실도 있고 손톱 관리를 받는 샵도 있습니다. 일본에 살 때만 해도 편의점은 한국처럼 어디에나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카페나 미용실, 손톱 관리처럼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멀리 나가야 했던 부지런함이 이곳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죠. 부지런하지 않아도 울타리 안에 성처럼 모든 것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울과 이곳의 차이점은 주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고나 할까요? 서울로 간 히카리는 서울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저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회사 주변에 다른 회사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남자와 여러 번 마주치게 되면서 천천히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카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관계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히카리와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고 서울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기에 그 전 남자친구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결국 히카리는 마음을 주었다가 크게 상처 입고 결국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저는 회사 주변 동네 상권에서 카페에 커피 심부름을 하러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와 우연히 카페에서 여러 번 마주쳤고 남자친구가 먼저 용기 있게 말을 걸어주어 그렇게 천천히 인연이 시작되었죠. 물론 이건 지역의 특징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장난으로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나쁜 남자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대도시인 서울과 도쿄 번화가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여자들이 알고 있죠. 히카리는 그런 나쁜 남자에게 잘못 걸린 경우였죠.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는 그런 진심 없는 만남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히카리의 충고가 강하게 머릿속에 있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신뢰하게 된 데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진심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히카리의 부러움을 사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2년간 한국에서 기쁘고 슬펐던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편하고 좋은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 블로그는 더 이상 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블로그 잘 읽어주신 방문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